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그 전에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들, 스콜 실험 이런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사후세계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영혼이 존재를 하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가 우연히 그 영혼을 만나게 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도플갱어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도플갱어.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플갱어를 만나면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된다.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도플갱어에 대한 많은 괴담들이 있습니다. 도플갱어는 독일어인데요.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자를 도플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냥 더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와 내 분신, 두 명, 더블, 분신, 복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도플갱어라는 이런 현상은 심리학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독일어로 도플갱어로 유명해진 것 뿐이지 각 나라마다 그러한 용어는 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죽음이 임박하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죽음이 임박하거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벼, 헛것이 보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한 헛것, 그거를 스코틀랜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환영을 보게 된대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게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도플갱어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그것을 레이드라고 부르고요. 레이드 우리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데 레이드라고 하고 패치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오토스카피라고 부르는데요. 오토스카피는 자기 상환시, 내가 상상해서 환영을 만드는 거, 이렇게 또 정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토스카피. 어쨌든 도플갱어를 본 사람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바로 심장마비로 죽거나 아니면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후에 죽거나 아니면 결국 1년 뒤에 죽는다. 결국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플갱어를 보고 죽을 경우 도플갱어는 그 사람 눈에만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서는 안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데 본인의 영혼을 맞닥뜨리는 거다. 그래서 결국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을 만났다라는 소리는 내 몸 안에 영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육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론인 거죠. 그러면 이런 도플갱어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적으로 도플갱어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대 이집트에 도플갱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인간의 영혼은 몸 안에 바와 카로 두 개의 영혼이 있다고 예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는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다음에 저승세계로 가게 되는 그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혼을 바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는 이제 새로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이 새가 돼서 이제 하늘로 날아간다. 그리고 카라는 영혼을 인간이 또 가지고 있는데, 카라고 하는 영혼은요, 약간 좀 무서운 숫 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 창조신 큰놈이 인간을 만들 때 더블로 같이 만들어준 영혼인데요. 그 사람과 똑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는요, 만약에 바가 죽게 되면 바는 저승으로 가게 되고, 카는 그 지구, 그냥 일반 세상에 남아서 그 원래 바가 죽은 묘지 주변을 맴돈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카인 거죠. 그래서 카는 좀 다소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 카는요, 평소에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영혼에서 이제 벗어나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뭐도 먹고 막 여행도 다니고 막 돌아다닌대요. 그것을 꿈으로 꾸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영혼이 두 개다라고 이집트에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바인데 나중에 빠져나간 카가 자꾸 안 빠져나가고 막 말을 안 듣다가 카를 만나게 되면 그게 도플갱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이집트적인 생각을 하면 도플갱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꼭 이집트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또 찾아봤는데 스칸디나비아에는 필기아라는 이름으로 카를 다르게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제2의 영혼을 필기하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꿈을 꾸는 거를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있습니다. 고대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이집트의 바에 해당하는 나의 원래 영혼을 그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영혼의 혼. 혼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관장하는 기를 혼이라고 하고 그리고 육체를 관장하는 기는 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몸은 두 개의 기로 혼백으로 형성된다. 혼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혼비백산, 혼백. 그런 식으로 또 영혼을 두 개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는 이렇게 이제 영혼 중에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혼을 또 다른 말로 생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혼자 돌아다니는 거. 귀신과는 좀 다른 개념의 생령을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생령을 만나게 되면 또 도플갱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도플갱어는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주로 소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에드가 알란 포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가 쓴 그 검은 고양이라는 소설 되게 무섭죠? 어쨌든 에드가 알란 포의 윌리엄 윌슨이라는 그런 소설에도 도플갱어가 나오고요. 에베스의 프라하의 대학생, 알프레드 노이즈의 심야 특급이라는 소설에도 도플갱어가 소재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모두 다 결론이 이제 결국 도플갱어로 인해서 주인공이 죽고 또 주인공도 도플갱어로 죽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비극적인 결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도플갱어가 꼭 반드시 치명적으로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유대교의 예언자 중에서는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예언자였는데 이 사람이 동시 설교를 했대요. 이 지역에서도 설교를 하고 이 지역에서도 설교하고, 그러니까 도플갱어인 거죠. 동시 존재했던 예언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살아난 걸까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괴테. 파우스트의 괴테는요, 21살에 본인의 도플갱어를 만난 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괴테는 21살에 도플갱어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자서전에도 써놨어요. 나는 21살에 도플갱어를 만난 적이 있다고. 괴테가 그냥 망상이었던 걸까요? 어쨌든 21살에 도플갱어를 본인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괴테는 장수에서 83세까지 아주 천수를 누리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대작인 파우스트도 완성시켰고요. 이런 도플갱어. 이제 되게 이제 약간 공포 영화에서는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 이러면서 많은 속설로 남아있고 그런 괴담이 많이 이제 남아있는데 현대의학에서도 정신학적으로도 도플갱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플갱어를 만났다라는 거는 결국 환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영을 보고 정신적으로 분열된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정신학적으로 분열되고 아프니까 자살을 한다던가 우울증을 겪다가 죽는다던가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플갱어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토스카피라고 자기상 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자신이 싫은 거예요. 자신의 성격과 반대의 성격으로 환영을 만드는 거죠.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안 보이는데 자꾸 옆에서 자기한테 말 거는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일종의 조현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예전에 드라마에서 조인성이 그 드라마에서 뭐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조인성이 과거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환영을 자꾸 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정신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도플갱어가 아닐까라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재미있는 도플갱어 일화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제 실화인데요. 진짜로 1999년에 미국 캔자스시에서 리처드 앤소니 존슨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무장 강도죄로. 이 목격자들이 한 남자가 월마트 근처에서 한 여자의 그 지갑을 훔치다가 그 여성을 넘어뜨려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현장에 DNA도 없고 혈흔도 없고 지문도 없고 뭔가 신체적 증거가 없어가지고 결국 잡지 못했는데 그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 생김새로 결국 범인을 잡은 거죠. 그래서 존슨을 잡아가지고 이제 체포해서 투옥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속 존슨은 자신은 아니라고 누명이라고 막 우겼죠. 하지만 목격자가 있고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빼박 그냥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너무나 오랜 기간 17년이 지난 뒤에 존슨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리키라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리키는 원래 전과자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월마트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타깝게도 존슨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고 리키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야. 리키가 원래 범인이었던 거야. 자, 사진 보시죠. 실제 리키와 존슨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리키, 이 사람이 존슨. 헷갈릴만 하죠? 왜 수염도 비슷하게 길렀냐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존슨 불쌍히 17년 동안 왜 눈 그렇게 떴냐고. 약간 크게 뜨지.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목격자들도 억울한 거지. 왜냐면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 맞아요 라고 얘기했던 건데 사실은 리키가 죄를 저지른 건데 존슨이 투옥됐던. 그래서 17년 뒤에 결국 존슨은 석방되게 됩니다. 하지만 17년 어쩔 거야. 17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거. 존슨 불쌍해. 어쨌든 이렇게 도플갱어처럼 너무나 똑같이 생겨가지고 투옥됐던 웃지 못할 이러한 사건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도플갱어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신비함, 신기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도플갱어를 여기저기서 목격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세상 어딘가에 나의 도플갱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돼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했던 3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플갱어 찾기를 했던 청년들인데요. 해리와 니암, 테렌스 이 3명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SNS에 올린 거예요. 나를 닮은 낯선 쌍둥이를 찾습니다. 이래가지고 도플갱어 찾기 그러한 캠페인 그러한 것들을 SNS에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개설했던 그 SNS가 바로 트윈 스트레인저 낯선 쌍둥이라는 그러한 SNS였던 거죠. 그 페이스북에서 막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공유하고 그래서 2주 뒤에는 6천여 건의 제보. 이 사람 닮은 사람 봤어요 이래가지고 막 공유를 하게 된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여자분이 닮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니암은 다른 말로 니암 지니라고 하는데 이 지니가 누구를 보게 됐냐면 결국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결국 이 지니가 이 니암 지니랑 닮은 캐런 브레이건이라는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됐고요. 키는 좀 차이가 났지만 이목구비와 헤어스타일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까지 얘네 둘은 둘 다 요정을 그리는 걸 좋아했대요. 그런 취미까지 비슷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닮은지 모르겠죠? 둘이 만나가지고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화장을 하고 우리 사진을 찍어보자 하고서 이렇게 화장을 했대요. 자, 놀라지 마세요. 둘이 얼마큼 닮았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붙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조작도 아니고요. 얘가 진이고 얘가 새롭게 만난 사람. 진이와 캐런. 지니와 캐런은 키만 조금 차이 날 뿐 웃을 때 입모양, 코에 얼굴 생김새, 그리고 눈의 색깔까지, 그리고 눈매, 눈썹까지 똑같았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둘은 무슨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먼 친척도 아니고요. 피 하나 섞이지 않은 그냥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닮은 사람을 만났던 거죠. SNS를 통해서. 그래서 이들은 이때 많은 사람들의 제보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사례들을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게시를 했어요. 이렇게 도플갱어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있었던 사건이 이런 일 말고도 이런 해프닝 말고도 어떠한 작가는 캐나다 출신 작가 프랑스와 브리넬이라는 작가는요 진짜 신기하게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대장정의 사진
그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도플갱어 시리즈라는 사진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또 찍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의뢰를 해서 만나서 사진을 찍게 해가지고 사진전을 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정말 너무 닮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사진작가 브뤼셀이 만난 사람들의 사진 작품 전시회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진이 흐린데도 불구하고 정말 비슷하죠. 친척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사진 전시에서의 사진을 좀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서프라이즈 도플갱어 시리즈에서 나왔던 사진들. 둘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둘도 뭔가 비슷하고. 그리고 좀 더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놀랬고,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들은 만나서 사진을 찍었지만 누구 하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랑 비슷한 존재가 세계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닮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법의학 분자 생물학을 연구했던 데니엘레 포디니 교수가 이러한 식으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쌍둥이처럼 정말 나의 이목구비가 닮은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통계라는 것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거죠. 통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김새를 막 만들다 보면 컴퓨터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인간의 눈동자색, 이목구비, 광대, 코의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할 때 7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들이 있을 때 얼굴 생김새의 조합이 겹칠 수 있는 통계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김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유전학적으로도 참 전혀 관계가 없는 만났더니 알고 보니 너희들은 사실 이복 남매다, 이복 자매다, 사실 아버지의 숨겨둔 딸이었어 이러면은 그러려니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닌데도 닮았다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제가 재미있는 도플갱어 사진 몇 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분은 아나운서 분인데 인지급 버리다 체포 이거 지금 그 범인의 몽타주였는데 닮았어. 응? 이런 사건, 이런 사진도 있었고요. 되게 재밌는 짤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플갱어설 이 개그맨 이 여자분이 이제 지금은 강유미가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달라졌지만 약간 둘이 남매 아니냐, 류현진하고 닮았다, 도플갱어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웃겼던 거는 이거 너무 웃겼어요. 네, 게리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게리의 도플갱어 너무 닮았어. 예, 게리의 도플갱어설. 그리고 일본 사람과도 비슷한 두 명의 역사적인 인물과 찾은 도쿄대의 설립자인 사람과 윤호윤호랑 되게 닮았고요. 일본 사무라이와 은지원이 닮았습니다. 도쿄대 설립자 윤호윤호 너무 비슷해서 환생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닮았어.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은 깜빡하고 안 준비했는데 박명수인가? 예, 조선시대 박명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러한 신기한 사진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도플갱어는 옛날부터 되게 궁금했거든요. 나를 닮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할 수도 있고 외국에도 존재할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저와 닮은 도플갱어를 발견하게 되시면 유튜브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도플갱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도플갱어는 이제 무섭게 괴담, 만나면 죽는다, 이거 사실 괴담인 것 같고,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분명히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랑 닮은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정신학적으로 자기가 망상을 통해서 자신의 환영을 만들어낸 것이 도플갱어가 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좀 무섭게 접근한다면 실질적인 내 영혼이 빠져나간 거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그것도 약간 정신학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 죽을 때 내가 정말 헛것이 보여가지고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도플갱어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준비한 도플갱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